안녕하십니까. 스타준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윤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눈이 이제 처지죠. 그 눈이 왜 처지는지, 또 눈이 처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방법들의 각각의 특징,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환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눈이 처지죠.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눈이 처지면 단순히 이 눈 위에 눈두덩이 피부만 처진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인이 이제 그 피부만 처지는 게 원인이 아닙니다. 일단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처지는 거는 탄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보통 생각들을 못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뼈하고 피부가 이렇게 면으로 다 붙어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힘을 받는 데는 인대가 있고, 또 뼈하고 피부를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결합 조직들이 있습니다. 보통 눈 위에는 눈썹뼈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눈썹 위에 피부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여기 있는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약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속눈썹 라인이라고 치고 여기 눈썹이 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피부가 같이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피부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눈 위가 처진다는 거는, 첫 번째 피부가 처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눈썹으로 대표되는 이 위의 조직이 같이 떨어지면서 이 사이 폭이 좁아지면서 피부가 같이 덮이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섞여서 눈 위에 피부가 처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위에 피부가 처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가 처지는 게 있고, 눈썹이 내려와서 이 사이 폭이 좁아지면서 피부가 모여서 처져 보이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거의 각각 수술 방법에 대한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은 상안검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상안검 수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죠? 쌍꺼풀 눈이 있으면 쌍꺼풀 라인으로 절개를 해서 여기서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서 없애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의 장점은, 일단 쌍꺼풀 라인이 있거나 쌍꺼풀 라인이 있는데 라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라인도 정리를 하면서 피부를 잘라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아무래도 피부를 잘라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눈 가까이에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한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위에 눈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꺼풀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쌍꺼풀하고 눈썹 사이 이 부분도 처음에는 좀 부어요. 근데 여기 이 붓기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풀리기 때문에, 여기 붓기는 늦어도 2주 정도면 거의 빠집니다. 그러면 붓기가 이 부분에 이제 놓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내려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몸에 있는 림프라는 구조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피는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정맥을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 몸의 체액이나 노폐물이나 이런 붓기 같은 것들은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콩팥으로 들어가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해주는 게 림프 시스템인데요. 여기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면 이 피부 주변에 림프가 손상을 받겠죠. 그 다음에 붓기 때문에 림프관이 조금 눌려요. 그래서 이제 손상이 안 된 림프관들도 이제 눌려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 붓기가 모이면 얘네들은 림프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림프 시스템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또는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못하니까 여기 붓기가 정체가 되겠죠. 요 손상되고 조금 이 기능이 저하된 림프 시스템이 복구가 되기는 됩니다. 빠르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에서 2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림프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여기 붓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상안검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 쌍꺼풀 라인 밑에, 눈하고 쌍꺼풀 라인 밑에 여기가 통통한 게 오래 가서 수술한 티가 납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만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결과가 조금 나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보통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무조건 먼저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여기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꼭 만져보시면 여기는 좀 단단하게 붙어있고 여기는 좀 흐물흐물해요. 여기가 항상 먼저 처집니다. 그러면 눈이 있으면 요 바깥쪽이 먼저 덮이겠죠. 근데 이게 아주 심한 분들은, 진짜 심한 분들은 이렇게 덮여서 여기가 짓무르고 난리가 나요. 이런 분들을 상안검 수술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절개 길이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요 바깥쪽에 있는 거를 잘라서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쌍꺼풀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기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생기면 증상이 되게 사나워요. 그래서 이 바깥쪽이 너무 많이 처진 분한테 상안검 수술을 할 때는 요 바깥쪽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쌍꺼풀 모양만 생각하게 되면 이 절개 길이를 보통 우리가 쌍꺼풀 잡는 길이로 잡아야 되면 요 바깥쪽에 피부 처진 건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인이 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린다든지 아니면 요 눈 쪽에 가운데 쪽하고 요 바깥쪽에 그 피부의 두께가 틀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바깥쪽이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눈이 있고 쌍꺼풀이 있고 위에 눈썹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비율을 쌍꺼풀 높이가 1이라고 그러면 쌍꺼풀에서 눈 사이는 3에서 5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2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쌍꺼풀에서 눈썹 사이 여기 공간이 조금 있어야 쌍꺼풀이 조금 진하게 생겨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눈썹이 많이 내려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조금 잡아 놓으면 여기 폭이 되게 그냥 붙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1cm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을 하실 때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내 눈이 이제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상안검이 잘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수술하실 병원에 상담을 받으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눈이 처진 걸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인 눈썹 하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눈썹 하 거상이라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눈이 있고 위에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눈썹 밑에 라인으로 절개를 해서 여기서 피부를 이렇게 잘라서 위로 올려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이 눈 주변을 직접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변하거나 그런 염려가 상안검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방법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항상 눈꼬리보다는 위에 눈썹이 항상 더 많이 바깥으로 항상 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 피부를 더 많이 자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눈 바깥쪽이 많이 처진 분한테는 적합한 방법입니다. 단점은 상안검하고 눈썹하고 상공이 둘 다 절개를 해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겠죠. 그 흉터가 우리가 보통 성숙돼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정도가 되면 빠르면 3개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자, 상안검 수술을 비교를 해보시면 상안검 수술을 옆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눈이 있고 쌍꺼풀이 접히고 피부가 살짝 덮여요. 그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절개 부분, 이제 흉터 부분이 되는데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는 눈을 뜨고 계실 때는 이 절개 부분이 피부가 살짝 덮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는
절개선의 흉터가 조금 성숙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눈을 뜨고 계실 때는 피부가 살짝 걷기 때문에 그렇게 흉터가 눈을 뜨고 계실 때는 신경이 안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 거상은 아예 오픈된 데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흉터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흉터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을 뽑고 화장 비비 정도 바르고 아이라인 좀 그려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화장을 조금 하시면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니 면 자체가 다 덮여 있기 때문에 크게 흉터가 신경이 안 쓰이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 눈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흉터가 생기면 요 사이사이가 다 흉터가 보이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눈썹 거상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피부가 눈이 덮인다는 원인이 피부가 처지는 게 있고 눈썹이 내려오는 그 두 가지가 섞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썹이 많이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라 올려 붙인다고 해서 내려왔던 눈썹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눈썹은 그 자리에 있고 여기서만 올려주는 수술인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어떤 게 생기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밑으로 피부가 잡아 당겨지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런 분들 가만히 놔둬도 눈썹은 앞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 올려 붙여서 밑으로 잡아 당겨지는 힘까지 생겨버리면 눈썹이 내려가는 스피드가 지금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눈썹을 올려놔도 몇 년 뒤면 얘네가 내려와서 또 덮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지금 눈하고 눈썹 폭이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수술을 했을 때 조금 더 눈썹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폭은 더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눈썹 거상 수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눈썹 거상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내려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눈썹 뼈가 조금 이렇게 강하고 발달하시고 좀 튀어나오신 분들은 조금 덜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 뼈가 여기 내려옴을 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뼈가 조금 약하고 이미 이 눈썹 라인 밑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또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수술하실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처진 눈을 올려주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인 이마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처지는 원인은 피부가 처지는 게 있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 자체가 처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눈썹이 내려와서 이 피부가 덮는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 거상은 내려온 눈썹을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놔서 이 눈썹 때문에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 정수리 부분에서 이마를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마 거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래서 보통 이마 거상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이마에 주름 피는 수술이다. 안면 거상처럼 이마에 주름을 피는 수술이라고 보통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마 거상의 원래 목적은 내려온 눈썹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수술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당기니까 이마의 주름도 옅어지고 또 여기 미간주름, 그 다음에 콧잔등 주름까지는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 거상의 첫 번째 목표는 내려온 눈썹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 눈썹 때문에 처진 특히 이 눈꼬리 바깥쪽에 이렇게 접힌 부분을 올려줘서 눈을 처진 피부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마 거상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절개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일단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이 밑에 붙어있는 조직하고 이 끌어올린 조직이 분리가 돼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기준선이라고 치면 이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구멍을 몇 개를 뚫어요. 길이 한 2cm로 3개, 4개, 5개 이렇게 선생님마다 뚫는 개수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한 구멍으로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왜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느냐 하면 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야가 보여야 되는데 이건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구멍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놓고 그 카메라 화면을 이제 보면서 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가 한 구멍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구멍으로 이제 박리하는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리가 됐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마 부분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요. 박리를 해서. 그럼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쳐져 있던 게 이 부분에 모이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올렸다고 치면 이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이 밑에 있던 처진 피부들이 여기에 모이겠죠.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엔도타임이나 실록 이 부분을 고정을 하는 게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의 장점은 일단 절개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개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죠. 그게 이제 내시경의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 인체는 복원력이 있죠. 여기도 있고 중력에 의해서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있는데 여기 고정만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이 끌어올린 피부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생겼을 때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했을 때는 재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게 들렸다가 이렇게 올라서 그 자리에 이렇게 다시 붙기 때문에 붙으면서 이 결합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접착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접착력이 생기지만 아무래도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 여유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는 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이제 내시경 수술에 대한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개를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 정수리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절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박리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겠죠. 그러면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절개 부분이라고 치면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겹쳐진 부분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붙여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의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제 부담감이 크죠. 그 다음에 장점은 이 들어진 피부 자체를 부분을 물리적으로 잘라내고 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을 했을 때 이렇게 접착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것도 분리시킨 다음에 붙이니까 접착력이 생기고 거기에 더 붙여서 잘라내니까 이 여분을 아예 물리적으로 없애주니까 내려가고 싶어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절개로 했을 때 재발률은 절개로 했을 때가 훨씬 오래 가고 재발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마거상이라는 수술이 많이 대중화가 돼 있고 젊은 분들도 요 폭이 좁은 분들은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마거상을 꽤 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늘어진 게 없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요 살짝만 올려놔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피를 잘라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해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긴 2차적인 변화, 그러니까 피부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우리가 보통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겹쳐서 이제 포지셔닝을 시켜놓고 잘라내려고 보면 이 두피를 잘라내는 폭이 아무리 못 잘라도 한 2cm 정도는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2cm 정도는 이게 늘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는 게 재발의 확률이나 그 다음에 이걸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나이가 들면서 생긴 2차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원래 여기가 좁은 건지 거기에 그걸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어떤 내시경으로 하느냐 절개로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마 거상을 했을 때 장점은 일단 이제 회복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제일 회복 기간이 긴 게 상안검 수술입니다. 눈을 직접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이거는 자연스러워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눈썹 거상입니다. 눈썹 거상도 자연스러워지는데 한 달 정도 잡아야 됩니다. 몸도 좀 길고.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잘 하면 보통 한 열흘 정도 되면 붓기는 한 2, 3일 정도 붓고, 열흘 정도 되면 거의 붓기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은 사실 이마 거상이 제일 짧은 수술이에요. 근데 이마 거상을 했을 때 불편한 게, 절개로 했을 때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건 이제 한 가지는 내시경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절개선 주변으로 처음에 머리가 좀 빠져요. 폭이 한 3, 4mm 이렇게 절개선으로 이렇게 머리를 헤쳐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절개를 하고 이렇게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조금 좀 빠져요, 그 주변이. 근데 이제 그게 머리가 한번 빠지면 다시 나는데 아무리 못 잡아도 한 3개월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헤쳐봐도 거의 표가 안 날 정도로 덮입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는 일단 머리를 이제 세팅을 할 때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 불편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두피의 감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정수리를 기준으로 이 앞쪽의 감각은 감각신경이 눈썹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뒤통수 감각은 귀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절개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 이 정수리부터 절개선부터 이 앞쪽에 이마 부위의 감각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붓기만 며칠 빠지면 감각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신경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중간에 절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이 올라가서 이 절개선 이후로는 신경이 손상을 받겠죠. 물론 메인 신경은 아주 깊숙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절개를 해도 손상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그 표면으로 올라오는 이제 장가지들은 절개를 해보면 신경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요 정수리부터 요 절개선, 요 사이, 요 부분의 감각이 수술하고 되게 먹먹해집니다. 여기서 만지는 거랑 여기 만지는 느낌이 아예 틀려요. 여기는 꼭 남의 살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회복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절개로 했을 때는 두 가지. 처음에 이제 탈모가 조금 근데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요 정수리 부분의 감각이 조금 한 6개월 정도 둔하다. 그 두 개가 이마 거상을 했을 때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을 선택하실 때는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 위에 이렇게 눈두덩이 피부가 처졌을 때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뭔지, 또 회복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눈두덩이가 처진 걸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상안검, 눈썹 하하 거상, 그 다음에 이마 거상, 요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장단점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하시고, 또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받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